우리가 저기 다음 단원 다항함수 그래프 들어가기 전에 그 역함수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나한테 만약에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여기에서 y가 아니라 x는 f 인버스 x가 아니라 인버스 y. 뭐야? 바본가? 다시. x는 f 인버스 y라고 되어 있으면 이 친구는 뭐를 의미하냐면, 자, 원래 있던 식을 x는 y에 대한 식, 이 형태로 정리한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y는 fx와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의 함수가 있어. 여기에 1, 2, 3이 있고, 여기에 2, 3, 4가 있고, 그 함수식 자체가 x가 x 플러스 1로 대응되는 관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거를 내가 f라고 할 거야. 다시, f는 x가 x 플러스 1로 대응되는 관계야. 그래서 1 넣었어? 2가 돼. 2 넣었어? 3이야. 3 넣었어? 4야. 이게 되지. 그래서 x 집합의 원소를 내가 스몰 x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 y 집합의 원소를 스몰 y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그러면 f의 1이 2이기 때문에 f 인버스 2 있지. 반대로 대응시켜주는 f 인버스 2라는 친구는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집합, x 집합에 어떤 원소를 집어넣든 fx는 y가 되지. 그럼 반대로 f 인버스에다가 y를 집어넣잖아. 그게 뭐가 돼? x가 돼. 반대로 넣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고. 사실 지금 fx가 y야? 그때 f 인버스 y는 x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줬잖아. 여기에다가 f를 한 번 더 합성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똑같아지잖아. 아니면 반대로 여기에다 f 인버스를 합성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왼쪽 오른쪽에 둘 다. 그러면 어차피 똑같아지잖아. 알겠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봐봐. f는 x가 x 플러스 1로 대응이 되는 관계지. 그럼 반대로 생각해주면 f 인버스는 x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다시 x로 대응되는 관계지. 여기가 y였고 여기가 x였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봐봐. 원래는 y는 x 플러스 1이지. x에다가 1을 더했어? 그래, y가 나와. x에다가 1을 더했어? y3이 나와. x에다가 1을 더했어? y4가 나와. 이 뜻이잖아.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써보면, x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y-1이라고 써야 돼. 가 되잖아. 자, 보면 x를 만들 거야. x가 나와줘야 돼. y에다가 2 넣었어? x1 나와. y에다가 3 넣었어? x2가 나와. 그 다음에 y에다가 4 넣었어? x가 3이 나와.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냥 x는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기 이해됐니? f 인버스라는 게, 한 번만 다시 볼게. f 인버스라는 거는 y에 2, 3, 4를 넣었을 때 각각 1, 2, 3이 나온다는 뜻이지. 식 자체를 보면 y에다가 2, 3, 4를 넣었어? 그때 1, 2, 3이 나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y는 x에 대한 식을, x는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해. 알겠지? 그래서 이게 1번. 자, 2번은 y는 f 인버스 x지. 그럼 이 친구는 x는 f 인버스 y에서 x 대신 y, y 대신
x를 대입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괄호에 놓고 y는 x 대칭 이동이라고 쓸게.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다가 함수를 표현할 때 요렇게 함수 표현은 좀 에바잖아, 그치? 그래서 좌표 평면에는 x는 무조건 가로선, y는 무조건 세로선이지. 내가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 다시 어떤 함수를 만들 거야? 새로운 함수, 좌표 평면 위에다가 표현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건데, 우리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그 의미가 가로축에 있는 값을 대입했어. 그때 세로축에 있는 값은 1을 더해서 대응하면 돼 라는 뜻이지. 다시 가로축에 있는 값을 대입을 했어. 그러면 세로축에 있는 값은 1을 더해서 만들면 되잖아. 근데 요거는 그 x, y를 쳐다보지 말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봐봐. 자, 가로축에 있는 값을 대입했어. 그러면 1을 빼서 세로축에 있는 값에 대응시켜. 요 의미야. 요거는 y는 f 인버스 x라고 해주면 가로축에 있는 거를 대입했어. 1을 빼. 그러면 세로축에 대응되는 값이 나와. 요 의미라고. 그래서 실제로 뭐 얘도 역함수 기호고 얘도 역함수 기호인데 y는 f 인버스 x와 x는 f 인버스 y가 의미하는 게 약간 다르다고. 알겠지?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켰는가 시켰지 않는가 요 차이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실제로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가로선에 있는 게 정역이고 세로선에 있는 게 공역이자 치역이잖아, 그치? 그거를 대응시키려면 그 역할까지 확실하게 바꿔준 거야, 얘는. 알겠지?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볼게. f가 x에서 y로 대응이 돼. 그러면 f 인버스라는 친구는 다시 y에서 x로 대응이 돼. 근데 이 상태는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리기가 좀 그렇지. 왜? 세로선에 있는 거를 가로축에 이렇게 대응시키는 관계잖아. 이거를 돌려서 f 인버스는 x 값을 y로 대응시킬 거야 라고 써준 거야. 그럼 당연히 좌표 평면 위에다가 표시를 하려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즉 정역과 공역이 서로 같은 상태에서 만들어지겠지 뭐.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딱 요 정도만 추가로 정리를 해주세요. 역함수 관련된 것.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니?
바로바로 정리하면서 듣지 말고 이건 끝까지 한번 들은 다음에 정리할 시간을 줄게요. 자, 보면 이거 좀 꺼야겠다. y는 fx를 그냥 이렇게 깔아뒀거든. 뭐 당연히 x축 원점 뭐 y축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건 맞고, 그럼 절대값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절대값 안쪽이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상태가 좀 다르지. 그래서 얘는 딱 두 가지로 나눠주면 돼. 자, f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리고 f가 0보다 작아. 이때는 y는 fx. 자, 세 글자 그대로 쓰겠다라는 뜻이야. 그냥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y는 마이너스 fx야. 얘는 무슨 대칭 이동을 시키겠다는 뜻이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신에 마이너스 y. x축 대칭 이동이야. 알겠지? 그래서 자, 위에 있는 친구는 세 글자 그대로, 얘는 x축 대칭 이동. 이제부터 대칭 이동이라는 말 안 쓰고 그냥 대칭이라고 쓸게. 그냥 적당히 좀 받아들여 주세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x축 있지. x축 기준으로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쪽은 0보다 큰 영역에 있으니까 그대로, 나머지 이 점선 영역은 x축 대칭 이동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의 절대값 x야. 그럼 이 친구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자, x가 0 이상일 때, 그 다음에 x가 0 미만일 때, 그럼 x는 0은 뭐를 의미해? y축. 그래서 얘는 y축 오른쪽을 의미해. 얘는 y축 왼쪽을 의미해. 알겠지? fx가 0 이상이다는 당연히 x축 위쪽을 의미할 거고 x축 아래쪽을 의미하겠지. 요거는 굳이 안 썼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이 친구는 자, x가 0 이상이야? 그럼 y는 fx. 자, 그대로야. 그치? 이 친구는 y는 f의 마이너스 x지. 무슨 대칭 이동이야? y축 대칭 이동. x 대신에 마이너스 x. 알겠지? 무슨 대칭 이동 현체야? y축 대칭 이동.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자, y축 기준으로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얘는 그대로, 얘는 대칭 이동. 이렇게 그려져. 알겠지? 무슨 뜻인지. 윤서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건 이렇게 볼게. 세 번째는 원래는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절대값을 씌우는 작업이 있거든. 기억나지? 근데 세 번째 걸 이렇게 볼게. 절대값 y는 fx 이렇게 볼 거야. 얘는 자, y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왜냐하면 y는 좌표야. 다시 y는 좌표란 말이야. 그래서 y가 0보다 커? 그러면 그냥 fx, y가 0보다 작아? 마이너스 fx.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절대값 y야. y는 대응되는 함수값이야. 만들어지는 거야. x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치? 근데 얘는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자, 다시 y는 x랑은 달라. fx랑은 달라. 자, 봐봐. x가 fx를 만들지. 그게 y야 라는 거지. 이게 y의 존재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x가 먼저야. x가 먼저 있어? 그거에 대응되는 y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y는 x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친구야. 근데 봐봐. 절대값을 여기 바깥에다가 씌웠지. 그러면 fx가 있어. x가 뭔가 fx를 만들어냈지. 그 다음에 절대값 얘기야.
괜찮잖아요, 이거는. 근데 얘는 x가 fx를 만들었어? 이 새끼 밖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얘는 애초에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y는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돼. fx가 0보다 커? 그때는 절대값 y가 fx야. 같은 게 뭐냐면 y는 가능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fx가 둘 다 돼. 얘들아, 이거 이해됐니? fx가 x가 만들어낸 게 fx지. 그걸 y라고 하겠다야. 좌표 개념이야. 그치? 근데 x가 fx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만약에 음수라고 생각을 해봐. y가 대응이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fx랑 y는 다른 거야. 알겠지? 그 개념 자체가. x가 만들어낸 게 fx고 그거를 대응시킨 게 y야.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 여기 하나 빠뜨렸는데 0 이상이라고도 할게. 왜냐하면 fx 자체가 0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냥 어차피 0으로 찍히니까 이쪽으로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자, 반대로 fx가 음수야. 그럼 절대값 y는 fx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y는 정의되지 않아. 그치? 그래서 함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봐봐. 이게 fx지. fx가 0보다 큰 영역은 여기 보라색을 의미해. 그치?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은 영역은 점선이야. 여기는 사라져버려. 정의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나서 자, 플러스 fx도 가져가는데 마이너스 fx도 이렇게 가져가겠다고. 이런 의미야. 알겠지? fx가 0보다 큰 영역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fx잖아. 그치? y가 두 개가 찍히는 거야. 자, 요 대응 관계를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이걸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절대값 y는 뭐 x 플러스 1이야 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뭐를 써줘야 돼? xy 순서상을 써주고 좌표평면 위에다가 찍은 거잖아. 그치? 1,0, 1,2가 있지. 1,2는 요 식을 만족시키지. 근데 1,-2 또한 요 식을 만족시키지 않아. 그래서 1,2와 1,-2가 동시에 찍히는 상태를 의미해.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뭐 정석책에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은 그 다음에 뭐 온갖 뭐 교재들에 있는 얘기들은 뭐 절대값을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막 이것저것 다 붙이는데 여기 안에서 섞인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 정리해주고 예시들로 다시 정리를 해볼게. 추가적인 내용들. 다 여기에서 기반으로 나가.
누나 졸려? 이어서 봐도 될까? 사실 요것 중에서 좀 유용하게 쓸 만한 게 사실 1번. 아 잠깐만, 내 말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정석책에 있는 문제들을 풀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건 사실 좀 조금 그렇거든. 사실 좀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건 1번 경우. 근데 다들 알고 있지, 쓰는 방법을. 응? 어? 됐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유용하게 쓰이려면 식이 명확해야 되거든. 예시 몇 개만 볼게. 첫 번째 예시는 y는 절대값, 예를 들어서 x-1 이렇게 써놓을게.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x축 기준으로 밑에 있는 부분 뒤집어 까자라는 뜻이잖아. 여기에서 그 앞에 써줬던 그 필기해놨던 부분 있잖아. fx를 x-1이라고 잡으면 아까 그 식이랑 똑같아. 첫 번째 상황이랑.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걸 알 수가 있어. y는 절대값 fx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 친구는 x축 기준으로 밑에 있는 부분을 뒤집어 까자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x-1을 그려보면 이거야. 이게 y는 x-1이지? 그럼 여기에서 여기는 1이 찍히고, 그럼 새롭게 그려지는 건 뒤집어 까서 올라오는 요 형태. 그래서 요 보라색 친구 자체가 y는 절대값 x-1. 한 요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돼. 막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이고 모든 상황에서 쓰이는 건 아니거든. 알겠지? 마지막에 절대값이 돼 있어. 안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응용을 하자 이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유용하게 쓸만한 상황이 이런 상황일 것 같아.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절대값 x,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써놓을게. 그럼 이 친구는 자 fx를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한다면 여기에 x에다가 절대값 x를 집어넣으면 똑같지, 위아래가. 왜?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의 제곱이랑 같거든. 그럼 x의 제곱을 보고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 그래서 얘는 y는 f에다가 절대값 x를 대입한 식이 돼. 그래서 요거를 그리는 방법 자체가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영역은 살려두고 그걸 뒤집자라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래프 개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있었어.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찍히지.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이쪽 부분은 살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뒤집자라는 뜻이 돼. 그림이 별로 안 예쁜데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리고 마지막 거는 예시를 굳이 쓰진 않을게. 왜냐하면 이 정도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사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절대값 y 있는 거 있잖아. 그 부분은 문제로 한번 같이 볼게.
됐어? 너희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기억나니? 일단은 내가 설명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정석책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석책에 있는 대로 좀 풀어주고 싶지가 않아서 한번 보여주긴 할게. 나 할 수 있긴 한데 정석책에 있는 대로 좀 보여주기가 좀 그런 게, 자 봐봐. f.fx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 fx의 함수식을 찾아줘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0부터 시작해서 2,4까지 찍으니까 y는 2x.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함수식을 뭐 어떻게 해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함수식을 찾아낸 다음에 거기다 뭐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긴 하는데 갖다 버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야. 그 x라는 친구 있지. x라는 친구가 일단은 fx가 돼. fx에 적용을 받아서 여기 괜찮니? x라는 친구가 뭐가 된다고? fx가 돼. 그리고 나서 그 fx라는 친구가 f의 fx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다시 x가 f의 적용을 받아서 fx, f의 적용을 한 번 더 받아서 f.fx가 돼. 그러면 꺾이는 부분으로 관찰을 해줄 거야.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꺾이는 부분으로. 다시 어떤 부분으로? 꺾이는 부분. 왜 꺾이는 부분으로 관찰을 할까?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 f가 x 플러스 3이야 라고 했어. 그럼 f.fx의 그래프를 그려 하면 이질할래? 아니야. 그냥 f.f의 함수식 자체가 그냥 여기에다가 fx 대입한 거니까 x 플러스 6이야. 그렇지 않아? 이게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 함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꺾이는 부분 있지. 꺾이는 부분은 구간이 끝나는 그 시점 있잖아. 그치? 그럼 구간이 끝나는 시점을 관찰을 해보면 봐봐. 0에서 2로 가지. x의 값이. 다시 x의 값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0에서 2로 이동해. 그럼 x의 값이
0에서 2로 이동하는 동안 fx의 값, 즉 함수값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봐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 x 0에서 2로 가. 그럼 함수값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 현채야? 0에서 4로 가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봐봐. 자, 봐봐. fx가 한 번 더 f의 적용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관계에서 얘는 다시 정의역의 역할을 해. 이해됐어? 그러면 수아야, 그 정의역이 0에서 4로 가는 동안 치역은 어떻게 이동을 할까? 0에서 4로 이동하는 동안 함수값은 4까지 찍고 다시 떨어지지. 0에서 4로 이동하는 동안 0에서 4를 찍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그려지지.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봐봐. 아까 2에서 4로 가는 동안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볼게. 다시 x가 2에서 4로 변해. 2에서 4로 변한 동안 은소야, 함수값은 어떻게 변해? 어디에서 어디로 가? 4에서 0으로. 그럼 봐봐. 함수값이 4에서 0으로 간다고 했지? 얘가 다시 정의역의 역할을 해. 저번에 그려줬던 표 기억나? 얘는 첫 번째 f의 정의역이자 전체 함수의 정의역이고, 이 친구는 얘와의 공역이자 얘와의 정의역이 돼. 공역 역할을 정의역으로 토스 받는 거야. 그러면 정의역이 4에서 0으로 변하는 동안 함수값은 어떻게 변해? 0에서 4를 찍고 다시 떨어져 와. 이해됐어? 소야, 이해됐니? 똑같은 게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봐봐. F의 정의역은 누구야? 대답은 해줄래? F의 정의역은 누구야? 그 다음에 F의 공역은? G의 정의역은? F의 여기 번호 붙일게. F1하고 F2라고 할게. 자, 다시 F1의 공역은 누구야? 그 다음에 F2의 정의역은? 요 fx가 정의역이지. 정의역은 가로 방향 이동이야. 그치? 정의역이 4에서 0으로 바뀐대. 그때 f라는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된다고. 다시 fx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정의역의 역할을 하는 거야. 다시 fx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정의역의 역할을 할 거야. 그러면 4에서 0으로 변한다. 정의역의 역할이야. 이쪽 방향으로 4에서 0이 될 때 함수값의 변화를 관찰해 봐. 올라간다. 중간까지 갔다가 떨어진다가 되잖아. 그치? 그 얘기라고. 0에서 4까지 찍고 다시 0으로 떨어져. 그리고 이게 어차피 대칭이야. 알겠지? 자, 다시 x가 2에서 0으로 갈 때 함수값 fx는 0에서 4로 변해. 그치? 그 다음에 다시 그 0에서 4로 변한다라는 사실이 정의역의 역할, 즉 x축 방향 이동을 의미한다고. x축 방향에서 0에서 x축 방향 보면 0에서 4로 이동하지. 그치? 그동안 fx는 올라갔다가 떨어져. 자, 그 다음에 x가 2에서 4로 이동하는 걸 관찰해 볼게. x가 2에서 4로 이동을 해. 그때 함수값 fx는 반대로 4에서 0으로 떨어지고 있지. 그치? 그 4에서 0으로 변한다는 그 사실이 이젠 정의역의 역할을 하겠다고.
이 역할이 바뀌는 거잖아. 합성함수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자, 정역이 4에서 0으로 바뀌는 동안 그에 대한 함수값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이걸 가져가 준다고. 이런 게 생긴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정의역으로 하고 이 친구를 치역으로 하는 이렇게 가는 게 결국엔 F.F인 거잖아.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 F1, F2 얘기는 지울게.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봐봐. X값 있지. 0에서 2로 변하는 동안 그래프가 이게 그려져. 0에서 4를 찍고 0으로 떨어진다가 그려져. 그 다음에 X가 2에서 4로 가는 동안 다시 0에서 4를 찍고 0으로 다시 떨어져. 그치? 그래서 자 0이 있었어 최초에. 그리고 2까지 가는 동안 올라갔다가 4까지 찍었다가 다시 떨어져 그래프가. 그리고 이 올라가는 게 대칭이니까 여기가 1이야. 자,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올라가는 방향하고 떨어지는 방향 그 가로 이동 거리가 똑같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된다고?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 요렇게. 그러면 이게 F.F의 그래프야. 합성함수 개념 그대로 쓴 거야. 합성함수 개념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 자, 봐봐. F.F가 있어. 최초의 정역이 있지. 정역에 대한 공역이자 치역값이 있어. 그거를 정역으로 하는 함수가 있어. 근데 합성함수는 처음 적용된 함수의 정역을 정역으로 하고 마지막에 적용된 공역을 혹은 치역을 공역 치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야. 알겠지? 그래서 중간 단계를 지우고 나서 저렇게 된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관찰하는 거야. 처음에 x의 값이 0에서 2로 변해. 그때 0에서 4로 y의 값이 변하지. y의 값은 0에서 4로 이렇게 변하지. 이거를 눕혀. 0에서 4로 변하는 걸 관찰한 거야. 그걸 그대로 끌고 온 거고. 알겠지? 약간 요 개념이야. 그래프 그리는 거 자체가. 그래서 일단 요 내용 한 번만 정리를 해줄래? 두 개 한번 보여줄게. 이거하고 다른 것도 한번 보여줄게.
미안한데 요 동그라미 1번에서 필기를 2개 시키려고 했거든. 아 필기 2개 하지 말자. 하나만 하자. 시간 이슈 때문에. 벌레 잡았어. 감사합니다. 정리 다 됐어? 요거 그 셀에 있는 문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셀에 필요한 건 아니야. 여기 다 보일 거야. 잘 보이니? 이 수평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얘들아 그림 잘 보여? 자 봐봐. 지금 여기에서 함수식이 f'(g거든? 그러면 x가 처음에 있었어. 현채야 누구의 적용을 먼저 받아? g의 적용을. 이건 f야. 함수가 있었는데 얘가 g의 적용을 받아서 뭐가 돼? gx가 되겠지. gx가 돼. 근데 gx는 누구의 적용을 받아? f의 적용을 받지. 그래서 f의 gx가 돼. 합성함수야. 다시 무슨 함수라고? 합성함수야. 지금 이 x라는 거 있지. g의 적용을 받아. 그러면 꺾이는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졸라 많네 진짜로. 그러면 지금 0에서 1로 갈 때, 1에서 2로 갈 때, 2에서 3으로 갈 때,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갈 때 다 관찰해줘야 돼. 그럼 잘 봐봐. 0에서 1로 갈 때 함수값은 어디에서 어디로 변해? 수아야 어디에서? 0에서 2로 변하지. 그때 0에서 2로 변해 함수값 자체가. 자,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갈 때는 2에서 어디로 가? 1로 가지. 2에서 1로 가. 자, 그 다음에 1에서 어디로 가? 1로 가지. 1이 유지됨이야. 알겠지? 1이 어떻게 된다고? 유지됨이야. 1 그대로 1로 가.
1에서 변하지가 않아. 그 다음에 다시 1에서 어디로 가? 4로 올라가. 1에서 4로 올라가. 그러면 요 변화에 따라서 fx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줘야 돼. 알겠지? 자, 첫 번째 0에서 2로 간대. 0일 때 여기, 2일 때 여기야. 0에서 2로 이렇게 변하는 동안 그래프는 2에서 출발, 함수값이야. 함수값 보는 거야. 2에서 0을 찍고 다시 몇 만큼 올라간다고? 1만큼 올라가. 알겠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지. 대칭이야. 길이가 2에서 0 찍고 1로 올라오는 동안 그 가로 길이가 서로 같다고. 자, 그 다음 2에서 1로 갈 거야. 다시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 그럼 2일 때 함수값 1에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1로 떨어지는 거지. 2에서 1로 가는 동안 함수값은 1에서 어디로 변한다고? 0으로 변한다고? 요거 이해됐어? 자, 그러면 1일 때 함수값이 뭐야? 0이지. 그 0이 어떻게 된다고? 유지된다고. 0이 0에서 0으로 유지가 돼. 수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은수야 이해됐어? 자, 그럼 마지막 건 은수가 얘기해 볼게. 1에서 몇으로 변하는 동안 1에서 4로 변하는 동안 fx의 함수값은 어떻게 변해? 0에서 3으로 가지. 1에서 4로 가는 동안 함수값은 0에서 3까지 찍는다고. 알겠지? 그래서 0에서 3까지 찍어. 내가 표시해준 요 숫자들은 모두 다 뭐를 의미해? y값을 의미해? 함수값을 의미해? 자, 그러면 나는 얘를 정의역, 얘를 공역이자 치역으로 쓰겠다고.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가 칸을 4개 찍어 놓을 거야. 0, 1, 2, 3, 4 요렇게. 그럼 봐봐. 0에서 1로 변하는 동안 2를 찍고 2에서 0까지 갔다가 1에서 다시 1로 올라온 상태야. 여기 요 그래프. 그 다음에 1에서 0까지 쭉 빠져.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 요거 그 보라색으로 할게. 다시 보면 2에서 0을 찍고 다시 1까지 올라가. 근데 여기 길이가 서로 같다고. 알겠지? 그리고 나서 1에서 0으로 쭉 빠져.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0인 상태가 유지가 된대. 0인 상태가 유지가 된대.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다시 어디까지 올라가? 3까지 올라감이야. 그래서 그래프 완성이야. 알겠지? 요게 센에 그 나와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요거는 너희가 한번 직접 풀어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무슨 뜻인지. 하는 방법 알겠지? 그냥 요런 방법이 있으니까 와, 좀 신기한데? 하고 그냥 따라주면 돼. 알겠지? 이게 어쨌든 원리 자체는 합성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거니까. 합성함수의 정의 자체가 봐봐.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설명이 편한 것 같아. F랑 G가 다를 때는 X라는 친구가 최초에는 G의 적용을 받아. 그리고 이 친구는 치역이지만 이 치역은 다시 무슨 역할을 한다고? F의 정의역 역할을 한다고. 얘가 F의 정의역 역할을 하니까 가로 방향을 관찰해 준 거야. 그때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준 거야. 알겠지? 이 변화만을 관찰해 줬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아까 내가 그 계획문에다가 필기해 준 내용 있지? 이 계획문에다가 필기해 준 내용을 원래대로 푼다고 하면 어떻게 푸는지를 좀 보여줄게. 이거 바로 지울게. 알겠지? 이거 센에 있는 문제고 숙제로 아마 뭐 나갈 거 같은데 뭐 안 나가면 말고. 아니 나갈게. 내줘야지 뭐. 그리고 요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영상을 녹화를 해놨거든. 그래서 한번 봐봐. 알겠지? 좀 어렵다 싶으면 수아야 봐. 잘 이해 안 되면.
여기 fx가 있어. fx는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 함수야. x가 0 이상 2 미만일 때, 그 다음에 x가 2 이상 4 이하일 때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 함수야. 그럼 봐봐. 지금 0에서 2까지 함수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여기에서 fx는 2x라고 써주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겠지. 여기 2,4에서 4,2까지 x 증가량 2, y 증가량은 마이너스 4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요 기울기를 유지해서 간다고 치면 y는 뭐가 찍힐까? 자, 봐봐. 왼쪽으로 이만큼 갔어. 그때 4만큼 올라가. 또 이만큼 가면 또 4만큼 올라가겠지. 몇째 찍힐까? 8. 그러면 그 8은 무슨 절편이라고 불러? y절편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야. 자, 여기까지 잠깐 끊고 보면 알겠지만 이거 구하는데도 갸우뚱 막 이지랄하고 있어. 아까 방법이 훨씬 편해.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이니까 왼쪽으로 이만큼 가서 4만큼 올라가지. 또 왼쪽으로 이만큼 가면 4만큼 올라간다는 거를 잘 생각을 못했으면 화이팅.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f.f면 어디에다가 뭐를 대입하는 거야? fx의 x에다가 fx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돼. 그럼 잘 봐봐. 이 친구는 f의 fx가 될 거고, 그 f의 fx는 여기 자리에 있는 모든 x에다가 fx를 대입을 해줘야 돼. 그치? 그래서 얘는 0 이상 fx가 2 이하일 때야. 다시 fx 자체가 몇 이상 몇 이하일 때? 0 이상 2 이하일 때. 그때는 2fx가 될 거고, 2가 2 이상 몇 이하일 때? 4 이하일 때 얘는 마이너스 2의 fx 플러스 8이 된다라는 의미야. 그럼 봐봐. fx가 0부터 2까지야. 위아래 값을 의미해. 함수 값을 의미해. 그래서 여기 2가 되는 포인트가 있고 2를 기준으로 밑에야. 0부터 2까지.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x값. 여기 1 찍힐 거야.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갈려. x가 0 이상 1 이하일 때랑, 그 다음에 여기는 3 이상 4 이하가 돼. 얘들아, 요거 이해됐어? x를 보는 거야. 최초에 있던 x를 보는 거야. 벌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자, 그래서 3 이상 4 이하인 상황을 볼 거야. 요때는 x가 0 이상 1 이하라고 했잖아. x가 0 이상 1 이하면 fx는 뭐야? 2x지. 그래서 4x가 돼. 됐니? x가 3 이상 4 이하야. 여기지. 밑에 있는 걸 써줘야 돼.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 x 플러스 16이 돼. 자, 같은 방법으로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시면 기울기가 4랑 마이너스 4가 반복되는 아까 그 직선이 만들어져. 끝이야. 자, 집어치우자고. 알겠지? 하지 말자고. 그냥 믿으세요. 알겠지? 알려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그냥 믿고 쓰세요. 다 돼. 알겠지? 방법만 알면. 그리고 아까 그 방법이 막 수학적으로 오류가 있고 약간 꼼수를 쓰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합성함수를 정말 제대로 관찰하는 거랑 똑같아. 합성함수 관찰한다는 것 자체가 x가 변해. 그거에 따라서 y가 변해. 그거를 x의 변화로 관찰하고 다시 y의 변화를 관찰해서 가운데 있는 거 죽이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이게 합성함수잖아. 그래서 합성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더 담는 거는 이 방법보다는 아까 그 방법이 맞는 것 같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